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사, 셀럽들이 좋아하는 환단고기에 대한 시리즈로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화배우 조인성과 환단고기의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 조인성이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주로 볼 수 있었고요. 저는 2013년에 있었던 그 겨울 바람이 분다라고 해서 이 드라마를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는 더 킹, 쌍화점 비열한 거리, 그리고 안시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시성이고 2020년에도 이제 영화를 찍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안시성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안시성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셨죠? 고구려의 양만춘 장군을 이렇게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이 안시성 영화를 하고 나자 이 영화를 본 도올 김용옥 교수께서 이 조인성과 그리고 감독인 김광식 감독을 초빙을 합니다. 초빙을 해서 대담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도올 TV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오늘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상의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 보면은 이제 이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제 오기 전에 이 감독하고 그리고 조인성 배우가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 초반에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 옥기 문명, 옥기 뭐 이렇게 해서 다 발견이 돼가지고 옥문화재.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왜냐면 만리장성 이 안에 문명, 그러니까 황한 문명을 얘네가 기본으로 삼았는데 요한 문명이 맞아. 나오면서 불리해진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이제 공부 많이 했네. 네. 네, 그 영상을 잘 보셨는데요. 이 영상에 보시면 처음에 조인성이 지적하고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이제 도올의 중국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15년에 나온 책인데 이 도올의 중국일기 3권 초반에 보면 이 지도가 나옵니다.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지도는 거꾸로 되어 있죠. 한반도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고구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도를 놓고 우리의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야만 고조선 고구려 패러다임의 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도올 선생이 했고요. 환웅이 하강한 신시는 바이칼호 주변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이칼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이제 도올 김용옥 교수도 이제 환단고기는 분명히 읽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조인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옥기 문명이 다 발견이 돼가지고 라고 하니까 이제 감독이 옥문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얘네가 만리장성 안에 황하 문명을 기본으로 삼았는데 요하 문명이 나오면서 굉장히 불리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동북공정을 시작한 거다라고 해서 이 동북공정의 어떤 유래, 실제로 동북공정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요하 문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면 감독이 홍산 문명이지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도 같이 이 홍산 문명, 홍산 문화, 요하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장면이었는데요. 이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이렇게 조인성 우리 배우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만리장성 바깥에서 바로 이 황하 문명보다 1000년, 2000년이 앞선 그런 어떤 문명, 문화 유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배달국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성의 의견을 이제 묻고자 해서 한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 썰이 지나서 이제 그 조인성 배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로 이렇게 뭐랄까 묶여져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훨씬 더 우리는 고조선 때부터 그 전에 뭐 배달 시대 뭐 그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우리는 이 만주벌판 그리고 연해주까지 다 같이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문화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것들이 느껴져서 이 고구려의 이 문화와 이 문명이 진짜 엄청나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조인성 씨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로 묶여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조선 때부터 그 이전에 배달시대,
그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만주벌판 연해주까지 다 같이 우리 땅이고 우리의 문화가 다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를 얘기하는 영화를 찍었지만 고조선 때부터 그 이전에 배달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달국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조선 이전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배달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삼국유사나 이런 곳을 보면은 이제 신시라고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배달이라고 하는 국가의 호칭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국가의 호칭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환단고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기 상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도신시 국칭 배달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시의 도읍을 정하였고 나라 이름은 국칭, 나라 이름은 배달이라 하셨다라고 해서 신시뿐만 아니라 나라 이름인 바로 배달도 이렇게 환단고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조인성 배우께서 이렇게 환단고기를 언급을 했다라고도 이렇게 실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인의 나라 환국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배달국으로 이렇게 환웅의 나라 배달국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는 운초 계현 선생께서 1911년에 지금까지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라고 하는 총 5권의 그런 책을 모아서 하나의 편찬한 사서가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이 환단고기가 있었고요. 이 환단고기를 지금 이제 조인성 배우도 어떻게 보면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양만춘의 안시성을 다룬 안시성, 바로 당나라 당태종과의 어떤 전쟁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뭐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바로 이제 양만춘이 이제 활을 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튜브에도 보면 그 핵심적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활을 이렇게 쏘니까 그 활이 멀리 이렇게 날아가면서 결국 당태종의 왼쪽 눈을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SBS에서 이제 연개소문을 했는데요. 연개소문 드라마를 했는데 그때도 당태종 이세민이 왼쪽 눈을 맞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만춘 장군이 쏜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았다. 645년에 그 여독으로 이렇게 당태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영상에서도 보면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조선 상고사 총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태종이 보장왕 3년에 안시성에서 눈을 상하고 도망하여 돌아가서 당시 외과의사의 불안전으로 거의 30달, 30달을 앓다가 보장왕 5년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수십자의 문장을 얻기에는 5, 6정의 서적 수천 권을 반복하여 읽어보고 들고 나며 혹은 의식 중에 얻고 혹은 무의식 중에 찾아내어서 얻은 결과이니 그 수고로움이 또한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조선 상고사에서 바로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이 양만춘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왼쪽 눈을 실명하는 그 사건 수십자를 적기 위해서 이 신채호 선생은 수십 권의 책을 이렇게 5, 6종의 책을 수천 권을 반복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우리 민족의 어떤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냥 지어 넣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문헌들을 비교해서 확실히 사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선 상고사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도올 선생이 또 뭐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삼국사기에 이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죠. 이것이 나오는 것은 문헌으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환단고기에 있습니다.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민이 스스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감히 나서서 결판을 내려 하였다. 이때 양만춘이 소리를 지르며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세민이 진을 나서다 공중을 가르며 날아온 화살에 적중되어 왼쪽 눈이 빠져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공중을 가르며 날아온 화살에 적중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이 공중을 가르면서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그 모습도 영화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대담에서는 진흙탕에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바로 몇 미터 앞에서 쐈다라고 이제 도올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것을 멀리에서 날린 이 영화가 더 실존에 가깝지 않나. 뭐 영화는 좀 굉장히 멀죠. 그래서 그 중간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이번 2020년에는 8종의 거민정 교과서가 생겼습니다. 국사 교과서 생겼는데요. 뭐 다 아직 보진 못했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8종의 대표적으로 이제 금성 교과서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금성 교과서를 보면 바로 이 수당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뒤를 이어서 중국을 통일한 당은 처음에는 고구려를 압박하지 않다가 당태종이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전쟁이 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안시성 전투가 나옵니다. 결국 당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안시성 전투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부분에서 뭐냐면 양만춘 장군이 없습니다. 양만춘 장군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 이전에 있었던 8종의 또는 국정 교과서든 지금까지 모든 종류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 양만춘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또는 연개소문 드라마에서 보고 양만춘 장군이 익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아직까지도 양만춘을 실존 인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정 교과서가 됐든 거민정 교과서가 됐든 그 안시성 전투는 있었지만 거기에 양만춘 장군의 존재는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성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 환단고기를 접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법륜 스님과의 만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이 영화를 찍기 전 이제 청춘 콘서트에서도 몇 번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2017년 청춘 콘서트를 보면 2017년 10월 달에 조인성 그리고 김재동 그리고 법륜 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아마 뭐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만남을 가졌겠죠. 그런 가운데서 조인성은 법륜 스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법륜 스님과 함께했던 그 역사 탐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그때 조인성이 참여한 모습이 사진으로 많이 잡혔죠. 그래서 뭐 사진 찍는 거 옆에 같이 가신 분들하고 사진 찍는 거를 꺼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잡혔고 중국 언론에도 이렇게 잡히긴 했었는데요. 고구려 탐방 그리고 요하문명을 탐방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조인성도 이렇게 함께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건대 법륜 스님 또는 정토에서는 환단고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법륜 스님이 역사 특강에서 이렇게 환단고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추천도 하고요. 권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조인성 배우께서도 아마 거기에서 환단고기를 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요하문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또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조인성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그런 어떤 배우께서 이게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환단고기와 홍산 문화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은 시민사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어떤 시민이 됐든 어떤 국민이 됐든 간에 역사를 공부하면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전문가 이상으로 또 역사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역사 왜곡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다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조인성 배우처럼 이렇게 역사를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알아내고 이것을 공유하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가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런 셀럽 중에서 유명인 중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